여보세요? 이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주호민 작가가 시민 독재 시대가 네네. 왔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는 국가가 이 문화를 검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검열하고 네. 거의 사냥을 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네네.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그 주호민 작가는 이제 웹툰 작가잖아요. 또 얼마 전에 기안84 네, 그 웹툰 복화광이 또 네, 큰 논란이 되었는데, 뭐 사실은 주호민 작가는 시민 독재라고 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페미니스트 독재 아닌가요? 나는 뭐 그렇게 뭐 받아들여지더라고. 네, 네, 그냥 포괄적으로 시민 독재라고 했지만, 네, 지난번 그 기안 84 때도 그 일부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한 열 몇 개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을 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수년간 이런 문화에 대한 검열이 지속되었는데 네, 그 네, 주축이 네, 페미니스트 집단들이 네, 게임, 영화, 드라마, 네, 네, 이제는 웹툰까지 들어온 거죠. 하루 이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사실상 이게 막 중국의 문화대혁명 같은 형태가 아닌가 저는 솔직히 오늘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015년에 메갈리아 이후 등장한 국내 급진 페미니즘 자체가 나는 이게 컬처 레볼루션이다, 문화혁명이다라고 저는 누차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문화 쪽으로 다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전부 다 건드려요, 이게. 그래서 웹툰도 오랜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래퍼 중에 또 산이 같은 경우에 네, 대표적인 여성 혐오 래퍼다 이래가지고 또 뭐 한 2년 전 불과 그때 또 크게 또 이제 논란이 있었고, 랩 또 웹툰 영화 코미디까지 전부 이게 이제 문화 검열 시대인데, 그 문화 검열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여성계죠. 우리가 말하는 페미 단체들이 모든 것에 다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하면 금지하고, 기분이 나쁘면 금지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지하는,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죠. 이런 건 안 되고 저런 거 안 되고. 웹툰도 그랬잖아요. 웹툰도 기아 84 그 논란 이후에 페미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 그렇다고 그 일부 페미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면 그럼 전 국민이 다 따라야 하는가? 저는 완전 문화 파괴라고 생각해요. 아까 네, 그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들 중에 문화 네.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문화 산업이 거의 뭐 다죠. 뭐 우리가 기술보다는 정말, 그러니까 손쉽게 우리가 가장 수출과 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문화 분야인데, 이렇게 문화 아이템을 다 그냥 혐오다, 금지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문화 콘텐츠 다 죽이는 셈이잖아요. 심지어 그런 컨텐츠에 검열을 하면서 그 네, 검열을 하는 주체로서 네. 본인들이 들어가고 수익 사업이 조금 의심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사실은 이게 페미 집단 여성계가 사실은 압력단체가 된 거예요. 음, 압력단체, 이익단체가 된 거죠. 그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웹툰 같은 거는 서브컬처잖아요. 서브컬처 그 맛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지 말라, 금지해라,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면은, 웹툰계도 이렇게 되면은 전멸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나서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근데 문화의 영역에서 남은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웹툰마저 이렇게 영화, 게임, 드라마 말고 네. 웹툰밖에 안 남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남은 그 게임과 그 웹툰까지, 서버 컬처까지 여성계 페미들이 다 이게 검열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이제는 그 전멸 상태고, 이거는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문화는 하위 문화가 있고 다나도 다 이런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입맛대로 즐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굉장히 나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그 뛰어난 역량을, 창의력을 다 죽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혹시 더 말씀해 주십니까? 네. 또 이 코미디 분야도 그래요. 코미디도 이게 지금 다 그냥 검열이 돼가, 코미디는 지상파에서는 멸종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서부 코미디 역사처럼 스탠드업 코미디가 클럽에서 발전을 한 것도 아니고 코미디도 지금 다 암흑기에 들어섰고 그런데 웹툰까지 이렇게 검열을 해가지고 그거는 시민 독재라기보다는 거의 패미 독재 시대죠. 문화 콘텐츠 자체가 다 전멸하는데 왜 문학에 쪽 거기 비중 있는 인사들 그런 사람들은 왜 문화를 이렇게 죽이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그리고 도종환 씨가 시인이었잖아요. 시인이고 문화부 장관도 했었잖아.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의 시대에 왜 이렇게 문화 콘텐츠가 전부 이렇게 다 검열의 시대에 돌아가는지 그거는 저는 문화계에 있는 그 상위층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분들이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이상 웹툰 작가들도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은 웹툰계가 완전히 이제 거의 뭐 몰살각인데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주호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었고 이런 목소리가 계속 좀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웹툰계가 정말 위기에 처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유가 더 많이 필요한 분야부터 개그, 네, 영화 이런 네, 부분부터 점점 파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예요. 크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하고 좀 면밀히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웹툰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사태를 직시하고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 네, 오세라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